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갔다 오느라 좀 늦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녁 8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은 한 0.2%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2포인트 정도 오른 331.2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오늘 마감 브리핑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거래부터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생반과 주식반에서 양쪽으로 좋은 현상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제가 지금까지 하락하는 구간들 이 지금 급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엊그제도 마찬가지였고 롱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거의 어제는 특히나 아예 안 드리고 계속 숏으로 보자 그리고 그 숏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어제 330 1.3까지 본다 최대 그렇게 말씀을 아침부터 드리고 막판에 331.30까지 찍고 터닝한 것은 어제 라이브 방송 및 카톡방 그리고 어제 마감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있었던 약간의 반등이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가다가 많은 숏 방향으로 봐야 되는 그런 파동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린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나 숏 관점은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찌됐든 간에 종가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4천억대 매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5조 4천억 정도의 순 매도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도액을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꼬리를 강하게 단 양봉 마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관점을 말씀드렸냐 하면 일단 프리장부터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대기했습니다. 즉 숏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청산을 어디서 하는지를 지켜봤을 거고 보유한 포지션이 없다면 대기한 다음에 제가 327 언더 자리가 된 순간에 들이받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파생반과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언지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생반에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일단 모두 뭐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내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제 숏을 보다가 오늘은 한번 롱 받아보자라고 이제 다른 어조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327까지 밀렸고요. 손절 1.5% 고려하면서 받아보실 분들 준비하자. 그 다음에 컷 잡고 롱 이분할을 고려하지만 컷 잡고 롱한다. 그래서 뭐 대량 매수는 못했죠. 이런 구간에서 대량 매수는 못하죠. 그래도 최소한 1차 물량 일단 받아볼 수 있는 물량은 분명히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겁니다. 손절 당연히 안 됐고 최저가 부근이었으니까요. 여기였죠. 여기 최저가였으니까 여기서 안 됐고 뭐 327 여기서 받아보실 수도 있었을 건데 어쨌든 여기서 받으셔서 어디까지요? 329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나는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 328에서 짧게 익절하시고 329까지는 일단 목표로 보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보자. 일시적인 금투의 힘을 빌린다. 제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어느 정도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청산을 하고 지켜보긴 했지만요. 올라가는 쪽으로 오늘은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긴 하지만 오늘은 금융투자의 특별한 거래가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금투가 평소에는 호가를 밑으로 대가지고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이 순간부터 327 언더가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지만 힘을 덜 쓰고 금투의 힘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꼬리를 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기를 일시적인 금융투자의 힘을 빌리는 거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풋옵션을 계속 가져갈 뻔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했을 때 제가 엑시트 하시라
이제 엑시트 청산하고 관망하자. 숨 고르기 좀 할게요. 오늘 평소보다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증이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이 329 이상 진입했을 때부터 이렇게 올려주신 거고요. 또 어제 이제 숏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은 또 이렇게 2,590만원 327부근에서 청산하신 거예요. 이제 역으로 327에서 제가 이제 롱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꼬리를 달고 매수 관점으로 제가 바꿔드리니까 여기서 청산을 하신 거죠. 이렇게 또 청산을 하신 거 푸따 정리한 거 327까지 보셨군요. 축하드립니다라고 올려드린 것 아침 9시 24분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파생반 트레이딩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소식을 전해드린 거고요. 롱청상 마감 어제 놓친 거 만회했네요. 그래서 900만원 점심때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또 오늘 어쨌든 이런 관점을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대량 매도하는데 어떻게 꼬리를 달고 롱 관점을 보냐. 평소에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네요. 외국인만 무조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외국인만 100%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투자가 일시적으로 힘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의 힘이 평소에는 외국인들에 대항하여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327 언더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내일, 모레 항상 그날에 따라 뭐가 중요한지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당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면 330인지 327.5인지 거기에서 거래가 분명히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 거래는 제가 노출이 안 돼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목요일 거는 거래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어보기가 용이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뭐 그리고 주식반에서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5거래일 정도 모은 종목이 있었죠. 이제 KBG 8월 초에 8월 7일 이전에 해가지고 8월 초에 5거래일 정도 제가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KBG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모았던 거고요. 며칠 있다가 상한가를 가서 오늘 주식반에도 시그널을 KBG 일단 상한가 들어갔고 더 봅니다. 풀리면 다시 집중해 볼게요 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딱 점심시간 들어갈 때였고요. 홀딩 전액 전체 다 홀딩으로 넘어갑니다. 5거래일 매집을 했기 때문에 5거래일 정도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분이 계시겠죠. 최근에 매매를 많이 안 해서 또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면서 이런 것들 풀어주는 매매 아직은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시장이 아직 풀렸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 갈 건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XM을 최종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XM을 제가 5,700 위에서 청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진입을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쉽지만 비중을 못 실었어요. 예. 일단은 입질하고 좀 더 살펴보자 이런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제시를 8월 7일까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고기까지 사신 분들만 일단 소액으로만 어제 청산을 했고 오늘은 KBG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풀어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은 최근에 이제 파생반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컨디션이 돌아옵니다. 제가 뭐 상한가를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풀 상한가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의 매매를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뭐 몇 년 전에는 연속 2주 상한가 기록도 개인 기록도 한번 내본 적이 있고요. 2015년도에 뭐 연속 동시에 네 종목의 상한가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렇게 상한가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파생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좀 직장인분들 천천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패턴이 좀 늦어졌는데 어느 정도 골고루 섞어서 다시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어쨌든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26억 수익, 이번 주 거래를 통해서 목요일 위클리 옵션 상품을 가지고 26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들은 11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33억 손실인데 좀 의외죠. 개인들이 굉장히 선방했던 걸로 기록이 나오네요. 개인들이 오늘 뭐 풋옵션 아침에 1300% 수익 막 나옵니다.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에서 청산하지 않습니다. 그 1300% 올라갔던 풋옵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휴지가 됐습니다. 놀랍죠. 1300% 아침에 급등할 때, 자, 이 구간입니다. 옵션은 이게 무서워서 줄 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자, 여기 급락하는 공간 풋옵션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었겠죠? 1300% 올라갔다가, 자, 여기다 맞춰볼게요. 1300% 쫙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휴지가 돼서 마감을 하는 옵션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위클리 옵션 중에 풋옵션이 휴지가 된 것은 327.5까지 휴지가 됐어요. 물론 330 풋도 결국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휴지가 됐습니다. 즉 330, 327.5, 325 다 지금 휴지가 돼서 그것들이 다 1300%씩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그게 결국엔 제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줄 때 먹어야 된다 결국에는. 그리고 줄 때 먹지 않으려면 시장 판단에,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30.36에서 동시효과 들어간 위클리 옵션이 이제 코스피 200이 330.22로 끝나면서 330 콜옵션에 대해서는 종가 대비 반토막 정도가 났고요. 330 풋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꽝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330 콜풋 모두 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가 손익분기가 334.8이었고 0.48이었고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그리고 풋옵션 쪽으로는 329.90이었는데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꽝이었겠죠. 이제는 이거래일 뒤 월요일 만기를 기다립니다. 금방 또 월요일이니까 또 금방 오죠. 만기가. 이제는 만기가 월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만기는 이제 세 번째인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 보시면 이제 보시면 한 칸 전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한 밑꼬리 양봉, 그쵸? 일봉으로 보시면 요 한 칸, 제가 보고 있는 이 한 칸을 모두 통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어제도 그렇고 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칸씩은 최근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상태고요. 보통 이제 꼬리를 달고 양봉 전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야, 시장 하락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야, 시장 하락 끝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제요? 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가 보다 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중간에 와, 시장이 상승하나 보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장대 양봉을 보였으니까.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 세력 아니에요. 모두 다 지우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이걸 전제로 하세요.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얘가 아직은 완벽하게 터닝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시장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하면서 태세 전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거기까지 바로 먼저 앞서가서 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데이터적으로 수급적으로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야 그렇게 판단을 하죠. 결과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냥 무심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기다립니까? 외국인 환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강한 밑꼬리를 다는 양봉이 출현했는데 시장 하락이 끝났나? V턴인가? 아직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9월물 누적 외국인 매도액 오늘 4천억 포함해가지고 5조 4천억이 됐어요.
외국인 환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5, 6, 7 되면은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오늘 장중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중에 10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0억대로 낮아졌습니다. 200억 정도로 전후로 낮아졌어요. 1000억을 수익 보고 있다가 20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의 목표치를 1000억 정도라고 제시해드렸지만 오늘 거기에 갔다 오긴 했어요. 그러나 뭘 안 했어요? 청산을 안 했어요. 옵션만 청산했습니다. 오늘 월물 풋옵션 쪽, 위클리 쪽 청산 거래는 나왔습니다. 특히 위클리 쪽에서 청산해서 수익은 챙긴 건 옵션 쪽이에요. 선물 청산 거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손절 거래가 꽤 있었어요. 그런 그 손절 거래는 며칠 전 들어왔던 신규 매수 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번에 신규로 매수 들어왔던 외국인 세력들이 오늘 여기서 손절을 했고 기존 매도세는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매수를 올려서 해준다면은 그게 가능하다. V턴이 가능한데 과연 외국인들이 1000억 수익 보다가 그걸 청산을 못하고 200억으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과연 그대로 전환을 해줄 것인가? 전환하려면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올리면서 땡기면요, 그거 다시 손실 전환이 돼버립니다. 손실 전환이 되고 다시 여기서 수익을 만들려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만들려면 또 쌓아야 돼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돼서 5조 원을 덮고 다시 매수로 쌓아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쭉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청산해서 끌어올리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언제요? 2015년 8월 24일이나 2013년대처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장중에 한번 같이 10년 정도 차트를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이거 장중 방송 보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같이 찾아본 거 아시죠? 2013년 6월입니다. 약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지금과 가장 흡사한 형태로 시장이 내려왔어요. 하락하다가 혼동을 주다가 올라갔다가 하락 급락하다가 변곡 구간을 주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변곡 구간을 주다가 떨어졌어요. 중간에 매수인가? 이제는 시장 상승인가? 라고 페이크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여기까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날도 순매도에 가까웠지만 마지막에 플러스 600억으로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의 환매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크지 않다.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추정하기에는 얘랑 합쳐진 정도라고 생각은 들 정도로 시장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감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완료가 안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얘도 한 3% 정도 더 떨어졌을 겁니다. 1770 가는 동안에. 그리고 V턴 나오면서 환매수가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서 외국인 환매수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거 얘랑 이 음봉이랑 이 음봉에서 강한 환매수가 일어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한 환매수. 그게 나오면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설명해드렸고 얘도 설명해드렸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5조 원의 매도를 밑에서 청산해서 오는 게 유리하다. 이미 오늘 1000억을 받다가 200억으로 기관들의 힘을 보면서 약간 힘을 뺐기 때문에 200억까지 낮춰졌지만 외국인들은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9월 만기일에 모두 다 거기까지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롤오버를 할 수가 있어요. 12월 물로.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쥐고 롤오버로 가면 진짜 시장 고달퍼집니다. 예전에 코로나 2020년 3월 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L자나 더블딥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코로나 증시 다시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인데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쵸? 라고 하면서 곧버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됐죠. 곧버스 유튜브가 정말 많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저 외로운 싸움 했습니다. 그쵸?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장롱에 있는 바닥까지 살펴서 다 긁어서 모아서 매수하시라 라고 강조를 드린 뒤에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만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최소 1년.
제가 1900포인트 됐을 때 3000포인트를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곧버스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할 때 곧버스 2,000원 언더만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들의 합성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L자형이나 WDB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경제 봉쇄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올라가냐였어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만약에 현재 외국인들이 5조 원의 매도를 청산 없이 쥐고 간다?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아요. 청산 없이 쥐고 가면 지금 9월물 20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20거래일 동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어서 롤오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6월물을 9월물로 롤오버, 상승 포지션을 롤오버 했다가 여기서 청산을 했죠. 롤오버 했다가 여기서 청산을 했죠. 그런 것처럼 9월물 매도 롤오버에 가면 12월까지 괴롭혀집니다. 괴롭힘 당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아직은 20거래일 남았으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청산을 할 수 있는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를 저는 말씀드리고, 내일이라도 시그널이 나오면 왜 외국인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떤 호재가 있길래, 어떤 호재가 또 다가오길래, 어떤 호재가 숨겨져 있길래, 혹은 지금 갑자기 드러난 악재가 어떻게 거쳐지길래. 악재는 조금 부풀려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나스닥 때문에, 나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이제 5개월간 롱 포지션을 보던, 숏 포지션을 보던 개인들이 드디어 롱으로 전환이 되고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반 이상 넘어갔습니다. 즉 여기서는 또다시 기관들이 하락 베팅한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개인들 반대 포지션으로 상승 베팅하던 것을 개인들한테 청산을 했어요. 이제 익절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포지션이 형성될 때까지 대기해 봐야 됩니다. 아직은 몰라요. 다시 기관들이 가던 길을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국인, 나스닥은 이제 우리는 외국인을 보지만 나스닥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떠넘긴 거를 강조하게 된다면 내려갈 수 있겠죠. 변곡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초전도체가 몰락했네요. 충분히 예견된 일이죠. 상승 상한가를 갖지만 언제나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은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 즉 이 섹터는 오버나잇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오버나잇을 하면 언제든지 하한가 위험이 있는 테마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드러났네요. 야간에 검증이 되고 발표가 되고 기사화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버나잇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오버나잇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한 리스크를 또 걸어야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변해서 초전도체가 네이처에서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한가에 4개 들어가고, 장중에 뭐 7개, 8개까지 하한가가 들어갔었는데 뭐 4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백이 신성델타테크만 오늘 살아남아서 움직였다. 그래도 그것도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네요. 자, 이쪽에서 빠지니까 포스코와 에코프로 쪽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시소게임이죠. 아직 자금이 골고루 퍼지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시장이 아직 완벽히 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 매매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20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신용 반대 매매가 오늘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9조 원대까지, 19조 초반까지 줄어야만 저는 물갈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며칠 동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시그널이 나오면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3, 4일 내에 터닝을 강하게 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하락이 잠시 터닝했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3개월 정도 뒤부터 반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완벽한 청산을 만들지 않고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오는 수급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정혜원방이나 구독자 공개 카톡방에 제가 중요한 점은 안내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걸 확인을 하시고 놓치지 말고 마감 영상 꼭 챙겨 보시고요. 매일마다 그렇게 좀 함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입장 문의는 유튜브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